개인회생 신청하면 내 통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예금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급여를 받겠습니까? 요즘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파산 신청과 다른 점은 일정한 소득, 급여를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계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회생 신청하기 전에 거래은행에서 은행에 채권에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서 예금통장에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 개시 결정 전까지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압류 등이 금지가 되므로 신청 전에 압류가 된 것은 해지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은행에 적금이 있는데 적금이 만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는 당연히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회생 신청에서는 채무자의 통장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독촉 전화가 좀 심하게 오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좀 멈출 수 있는 건가요?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금지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회생 절차에서는 금지명령이라고 해서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는데요.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한 뒤에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전화, 문자, 방문, 압류, 경매, 급여 차업 같은 경우에 이런 일체의 독촉 행위가 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채권 추심행위, 이른바 독촉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또 위반하게 되면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고요. 금지명령 이후부터 채무자들은 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금지명령 신청을 따로 넣어야 되고요. 통상 개인회생 신청할 때 금지명령은 대부분 신청 같이 하는데 간혹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인정해주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 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하게 되면 보통 한 3가지 정도 장점을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채무의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80%에서 90% 정도 탕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90% 정도 탕감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채무자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빚이 많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일정한 부분 변제를 한 10% 아니면 15% 정도로 해서 36개월 정해서 변제 끝나고 나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하는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은 채권자는 더 이상 독촉할 수 없고요. 법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어도 압류, 추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심 전화 자체도 안 오기 때문에 채무자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단은 이 개인회생 제도에서 특별한 장점을 할 수 있는데 생계비와 임대차 보증금 정도의 그런 금액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무자도 어쨌든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정으로 보호해주고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5,500만 원까지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나 기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그 신상 정보를 다 모두 모아서 부채 증명을 첨부해서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제 기한을 같이 제출하는데 통상 법상으로는 개시 신청서 제출 이후에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으나 통상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14일 이내에 변제 기한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회생 신청은 기각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가 제출되게 되면 법원에서 하는 일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회생위원회는 무엇인가? 판사가 모든 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내부 회생위원은 공무원들이고요. 외부 회생위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들을 위임하게 되고요. 그들이 위임을 받아서 건건마다 사건을 같이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금지명령을 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지명령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은 회생위원과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인가받으면은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일단 신청서 제출하는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하라고 돼 있으나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보통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게 두세 차례 이상 나오기 때문에 1개월은 훨씬 넘어가고요. 몇 달이 지나서 개시 결정이 나오고요. 개시 결정 나온 다음에 일단은 채권자 집행기일까지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또 이의신청 기간으로서 채권자들이
뭐 원금이나 이자 부분이 상이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만약 맞다고 하면은 보증서를 통해서 그 금액을 수정해 드립니다.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법원에서 일단은 인가가 나오면은 변제기간 3년간 수행하게 되면 이젠 종료되고요. 완전히 이제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21년도에는 8만 명, 22년도에는 9만 명, 23년도에는 12만 명, 작년 24년도에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나빠지는 경기 상황에서 뭐 채무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회생법원 실무 준칙이나 이런 등등에서 요건을 좀 완화한 측면이 있어서 늘어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개인 회생에서의 한도가 무담보 채권에서 5억까지만 인정했었는데 지금은 10억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채무자의 수가 훨씬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회생 건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는 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